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 그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노후 시대,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현실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길어진 노년기,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모든 시니어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눈빛이 맑고 마음이 단단한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이, 자녀와 함께 사는 이, 홀로 사는 이,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월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모두에게 흐르지만 그 물결 위에서 춤추는 법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현명한 버림의 기술을 아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넓은 인맥. 그러나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이들은 이제 얻음보다 버림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월 연금 158만 원으로 살아가는 요즘,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어요. 서울 관악구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75세 김지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그녀는 은퇴 후 집을 줄이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비워진 공간과 마음에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버림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82세 박지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태블릿으로 뉴스를 봅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모든 뉴스를 다 읽으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봤죠. 이제는 꼭 필요한 정보만 30분간 보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을 합니다. 디지털도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버림은 경제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정된 노후 자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현명한 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 50플러스 재단의 노후재무 상담사로 일하는 68세 정수민 씨는 말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나 손주를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림의 기술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오래된 원망, 쓸데없는 걱정, 독이 되는 인간관계까지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이미경 할머니는 최근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늘 저를 깎아내리고 비교하는 친구였어요. 평생 참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버림은 상실이 아닌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간직할지, 무엇을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지혜의 발현이지요. 두 번째 공통점은 현재에 건강하게 머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이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4.5세에 이르렀지만 건강 수명은 73.1세에 불과합니다. 10년 이상을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77세 최영준 할아버지는 7년 전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항상 미래만 생각했어요. 은퇴 후에 뭘 할까? 돈은 얼마나 모아야 할까? 병원에 누워서야 깨달았죠. 오늘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이제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100세 운동교실에 참여합니다. 같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며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몫이죠. 현재에 머무는 것은 건강관리와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신미영 할머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검진 시기를 알려주니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어서 검진 시기를 자주 놓쳤는데 이제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챙깁니다. 현재에 머무는 법은 마음의 건강도 포함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겪는 소외감과 우울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9세 이진우 씨는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카카오톡 사용법도 모르고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합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어요.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배움의 기쁨은 나이를 잊게 합니다. 세종시에 사는 82세 윤미자 할머니는 매일 10분씩 명상을 합니다. TV를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그냥 앉아 숨만 셉니다. 그 10분이 하루를 맑게 합니다. 잡념이 많으면 지금 여기를 외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이들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현실적인 연결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의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35%를 차지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외로움은 질병보다 무서운 적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이들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결의 끈을 이어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홀로 사는 78세 김명수 할아버지는 주 3회 동네 경로당에 실버밴드에서 드럼을 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같이 연주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우리 연주 영상도 올립니다. 조회수가 100을 넘으면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연결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 소통합니다. 대전에 사는 74세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손주들과 매일 밤 화상통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영상통화 버튼 누르는 것도 어려웠어요.
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고 이제는 손주들과 게임도 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워요.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디지털 교육센터는 전국 250개소에 이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활용, 화상통화, SNS 사용법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센터에서 배운 후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올리는데 외국 사람들도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세계와 연결된다는 게 신기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연결은 세대 간의 소통도 포함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세대 공감 카페에서 일하는 81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학생들이 자주 와서 인생 상담을 해요. 처음에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젊은이들이 오히려 제 말을 경청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동시에 저도 새로운 시각을 배웁니다. 연결은 주고받음에서 생겨납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이들은 받기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지혜, 시간, 사랑을 나눌 때 더 풍요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로 활동하는 73세 한미영 할머니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따뜻함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봉사한다고 시작했는데 제가 더 큰 선물을 받는 느낌이에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2025년 8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0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로 활동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안전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의 보람입니다. 월 27만 원의 활동비도 받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노년의 주거 환경도 연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셰어하우스나 코하우징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인 주거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시니어 셰어하우스에 사는 68세 최영미 씨는 말합니다.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부엌과 거실은 함께 씁니다. 혼자 살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대화합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이에요. 머림의 기술, 현재에 건강하게 머무는 법, 현실적인 연결의 소중함.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현재에 더 온전히 머물 수 있고 현재에 머물 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려주는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넘어지고 일어서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슬픔과 기쁨을 모두 맛보며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이 세 가지 지혜를 삶에 적용한다면 노년의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버림의 기술, 현재에 건강하게 머무는 법,
현실적인 연결의 소중함이 그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명한 버림의 기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버림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시에 사는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한 주에 한 서랍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주 월요일 집 안에 한 서랍만 정리합니다. 1년이 지나니 집 전체가 달라졌어요. 물건을 줄이니 청소할 곳도 줄고 마음도 정돈되었습니다. 버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물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2025년 미니멀 시니어라는 책을 쓴 72세 김태환 작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지난 1년간 사용했는가? 앞으로 6개월 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 세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과감히 보내주세요.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의 버림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속 불필요한 앱, 수많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소입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매달 마지막 날 디지털 정리의 날을 정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하고 필요 없는 단톡방은 나가고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꺼둡니다. 처음에는 뭔가 놓칠까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현명하게 비워야 합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모임, 형식적인 만남,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 이미경 씨는 최근 30년간 참석해온 동창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번 모이면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비교하는 자리였어요. 돌아오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제가 진정으로 즐기는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버림은 자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에 건강하게 머무는 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첫 걸음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치매 발병률이 32% 낮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최영준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바닷가를 걷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걷습니다.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워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제 몸과 마음을 지킵니다. 현재에 머무는 두 번째 방법은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현재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8세 이지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의 냄새를 맡고 새소리를 듣고 하늘의 색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오감을 깨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현재에 머무는 세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81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3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하루 20분씩 명상합니다. 덕분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노인복지관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네 번째 방법은 기술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TV는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박미숙 할머니는 스마트폰 금식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스마트폰을 거실 서랍에 넣어둡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책을 읽고 가족과 대화하고 깊이 잠들 수 있어요. 현재에 머무는 다섯 번째 방법은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원예, 요리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4세 정수영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그림 실력은 별로지만 그리는 과정이 명상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시니어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무료 미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현실적인 연결의 소중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연결의 첫 번째 단계는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멀리 떨어진 가족과도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79세 김명자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자녀, 손주들과 온라인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서울, 부산, 심지어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처음에는 화상통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손주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링크를 보내고 모임을 주도합니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태블릿 구입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스마트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연결의 두 번째 단계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특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깊은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1세 이정호 씨는 은퇴 전 30년간 중학교 역사 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외로웠어요. 그러다 서울 역사 산책 모임을 알게 되었죠. 매주 토요일 서울의 역사 유적지를 함께 탐방합니다. 제 지식을 나눌 수 있어 보람차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유산 시니어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쉰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문화재 해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결의 세 번째 단계는 세대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와의 소통은 노년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대전에 사는 80세 박종현 할아버지는 근처 대학의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상담해 줍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는 저를 젊게 만들어요. 제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은 저에게 활력을 줍니다. 교육부의 세대 공감 프로젝트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노인복지관을 연결하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노인들은 학생들에게 전통 기술이나 역사를 가르칩니다. 연결의 네 번째 단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77세 최순자 할머니는 실버넷 카페의 활발한 회원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또래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온라인 카페에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고 건강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고민 상담도 합니다. 얼굴은 못 봐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느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시니어 앱은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안전한 소통 공간을 제공합니다. 연령대별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모임이 있으며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의 다섯 번째 단계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힘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김영철 씨는 주 3회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로 활동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하루가 밝아집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저를 건강하게 해요. 행정안전부의 어르신 안전봉사단은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 30시간 활동 시 활동비도 지급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지혜를 어떻게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노년의 삶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버림을 통해 공간과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며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83세 이재국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이 세 가지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심호흡을 합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아침 식사 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저녁에는 TV 대신 책을 읽고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수첩에 적습니다. 그의 하루에는 버림, 현재의 머무름, 연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삶은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가족 환경은 각자 다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85세 박순애 할머니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3가지 지혜를 실천합니다. 몸이 불편해진 후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내 다리는 불편해도 내 마음까지 불편할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손뜨개로 아기 모자를 만들어 병원에 기부합니다. 움직임은 제한되어도 마음의 움직임은 자유롭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 현재의 머무름, 연결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가지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지혜를 삶에 통합할 때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혜들이 가져다 주는 깊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명한 버림의 기술을 실천할 때 마주하는 도전과 그 해결책입니다. 버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은 시니어들에게 물건을 버리는 것은 미래의 불안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84세 장미자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굶어서인지 나이 들어서도 음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냉장고에는 항상 먹지도 못할 음식들이 가득했죠. 그러다 식중독에 걸린 후 깨달았어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버리려 하지 말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간 모은 신문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기사가 있을까봐 한 장도 버리지 못했어요. 아내가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한 달치 신문만 정리하자고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한 달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신문을 디지털로 보고 집은 한결 넓어졌습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가구의 53%가 물건을 버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대적 경험에서 비롯된 현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 과잉 시대에는 정보를 버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뉴스, 의견,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전의 디지털 디톡스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70세 박현우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만 뉴스를 확인하세요. 아침 9시와 저녁 6시, 하루 2번만 30분씩 세상 소식을 접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에 건강하게 머무는 법을 실천할 때 마주하는 도전과 그 해결책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특히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니어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해했죠. 그러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의사의 권유로 시니어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글쓰기 치료를 통해 과거의 자신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미래의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활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현재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 정체성 위기를 겪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또 다른 장애물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는 끊임없는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 최영자 할머니는 10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매일 재발 걱정에 시달렸어요. 몸의 작은 통증도 모두 암이 돌아온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은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건강관리와 건강염려증 사이의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기검진은 철저히 받되 그 사이에는 건강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니어 건강 매니저 앱은 검진 일정을 관리해주고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과도한 걱정 없이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연결의 소중함을 실천할 때 마주하는 도전과 그 해결책입니다. 연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랜 시간 정들었던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 때 많은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대구에 사는 81세 박순희 할머니는 5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딸이 강제로 저를 복지관 합창단에 데려갔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첫 연습날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합창단에는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웃음과 용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을 위로하고 있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모임에 참석하는 것,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 글을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서울시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독거노인들을 연결해주고 함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 만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가 동행하기도 합니다. 연결의 또 다른 장애물은 디지털 소외감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울산에 사는 73세 김명우 할아버지는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황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그는 근처 도서관의 디지털 시니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니 덜 부끄럽고 질문하기도 편했어요. 이제는 온라인 뱅킹도 하고 유튜브에 제 영상도 올립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은 전국 주민센터와 도서관에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합니다. 기초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으니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지혜를 실천할 때 마주하는 도전과 그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혜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깊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지혜를 삶에 통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과거와 미래의 집착에서 벗어나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85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느라 바빴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다리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삶, 이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둘째, 평화로움을 얻게 됩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8세 김순애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자녀.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셋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삶에 기여할 때 삶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81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4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함에 빠졌어요. 그러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진로 멘토링을 부탁받았죠. 제 실패와 성공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 연장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의미와 기쁨을 찾을 것인가? 3가지 지혜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91세 김홍도 할아버지는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삶을 살아갑니다. 제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요? 필요 없는 걱정은 버리고 오늘에 충실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지요? 하지만 실천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넘어지고 일어서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슬픔과 기쁨을 모두 맛보며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이 3가지 지혜를 삶에 적용한다면 노년의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성취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이지요. 노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버림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소중한 연결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노년은 영원히 꽃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흐름이 멈추면 썩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이들은 이 흐름을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물을 맑게 유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버림의 기술을 연습하고 계신가요? 현재에 온전히 머물고 계신가요? 소중한 관계를 가꾸고 계신가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배움의 길 위에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노년의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